네, 안녕하세요. 6.3절에서는 XML 문서의 전체 노드를 순서대로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XML 문서를 처리하기 위한 DOM 프로그래밍 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번 6.4절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XML 문서를 읽은 후에 XML 문서를 비순차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노드를 검색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XML 문서를 탐색하는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름을 이용해서 엘리먼트 노드를 찾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름을 이용해서 엘리먼트를 찾기 위해서 getElementByTagName이라는 메소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etElementByTagNam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엘리먼트를 검색하면 인자로 주어진 문자열을 가진 모든 엘리먼트들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물론 같은 이름을 가진 엘리먼트가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반환 타입은 노드리스트 인터페이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엘리먼트를 검색하기 위해서 get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노드리스트 집합을 얻은 후에 그 노드리스트 집합으로부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노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서즈라는 엘리먼트 이름을 가지고 엘리먼트를 검색했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어서즈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엘리먼트가 노드리스트 인터페이스로 반환이 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엘리먼트에서 어트리뷰트의 이름을 이용해서 어트리뷰트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먼트 인터페이스로부터 get attribute nod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뒤에 어트리뷰트 이름을 인자값으로 주면 해당 어트리뷰트 이름을 가진 어트리뷰트를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어트리뷰트를 검색하는 게 엘리먼트를 검색하는 것과 다른 점은 어트리뷰트는 하나의 엘리먼트에 종속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먼트에서 그 엘리먼트가 가진 어트리뷰트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먼트에서 어트리뷰트를 검색하면 해당 엘리먼트가 가진 어트리뷰트만 검색이 돼요. XML 문서 전체에서 어트리뷰트를 검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엘리먼트 노드를 검색했을 때는 똑같은 이름의 엘리먼트 노드가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노드리스트 인터페이스가 반환이 됐어요. 하지만 어트리뷰트 노드는 하나의 엘리먼트 안에서 어트리뷰트 이름에 중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어트리뷰트가 하나의 엘리먼트 안에 두 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트리뷰트를 검색하게 되면 어트리뷰트를 한 개 나타내는 ATTR 인터페이스가 바로 반환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ATTR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어트리뷰트를 처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엘리먼트 노드를 검색하는 건 getElementByTagNam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고, 리턴 타입은 노드리스트 인터페이스다. 그리고 어트리뷰트를 검색하는 건 getAttributeNode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고, getAttributeNode 메소드의 반환 타입은 ATTR 인터페이스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도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메소드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노드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런 XML 문서가 있을 때, 자, 이와 같은 XML 문서가 있을 때 현재 노드가 어서즈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어서즈 엘리먼트 인터페이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현재 노드가 어서즈라는 곳에 있을 경우에, 자, 우선 get first child 메소드는 자신이 가진 하위 노드들 중에 첫 번째 하위 노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get last child 메소드는 자기가 가진 하위 노드들 중에 가장 마지막 노드를 가져오는 거예요. get child 메소드나 get last 메소드는 모두 노드 인터페이스를 리턴 타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et preview sibling이라는 이 메소드는 자신보다 앞에 있는, 그러니까 자신과 똑같은 줄에서 똑같은 형제 노드 중에 바로 앞에 있는 형제 노드들을 의미하고, get next sibling이라는 메소드는 제 뒤에 있는, 그러니까 자신보다 하나 뒤에 있는 형제 노드를 반환하는 메소드가 바로 get next sibling이라는 메소드예요. 자, 그 다음에 get parent 노드는 자기의 상위 노드,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부모 노드를 반환하는 메소드가 바로 getParent 노드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etOwnerDocument라는 getOwnerDocument라는 메소드는 자신이 속한 도큐먼트 객체를 반환하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getOwnerDocument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도큐먼트 인터페이스가 리턴 타입으로 반환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getFirstChild, getLastChild, getPrevSibling, getNextSibling, getParentNode, getOwnerDocume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신의 기준으로 직접 노드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첫 번째 하이 노드를 얻는다든가 아니면은 바로 앞에 형제 노드를 얻는다든가. 자, 이런 방식으로 XML 문서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처리하는 거는 여러분들께 예제를 보여드리지 않아도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한 번씩 예제를 살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노드를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프로그래밍의 또 하나의 특징은 XML 문서를 메모리의 트리 객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XML 문서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게 도움의 또 하나의 장점이에요. 자, 우선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의 이름을 바꾸기 위한 메소드는 도큐먼트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리네임 노드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리네임 노드 메소드는 3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로 변경하기 위한 노드,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기 위한 노드를 첫 번째 인자로 주고,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네임스페이스 URI를 주시면 됩니다. 네임스페이스가 없을 경우에 널 값으로 비워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드 이름을 변경하기 위한 노드의 새로운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3개의 인자를 가지고 노드의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기존의 노드를 아예 새로운 노드로 대치하는 메소드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replace chil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진 하이 노드 중에 하나를 전혀 새로운 노드로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replace child라는 메소드는 2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인자는 바꾸기 위한 새로운 노드를 의미하고, 두 번째 인자는 변경할 예전 노드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replace child 메소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노드로 아예 교체할 수가 있어요. 밑에 예제 코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 우측과 같은 XML 문서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자, 거기서 도큐먼트 객체에서 rename nod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자, rename element라는 rename node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로 변경하려는 노드를 줬어요. 자, rename element 이 객체는 뭘 의미하느냐? 자, 요 name이란 엘리먼트 객체를 의미하는 변수예요. 자, 이건 제가 요 앞에 코드를 생략을 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전체 코드를 볼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rename element라는 변수는 뭘 가지고 있는 변수냐? name이란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변수예요. name이란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인자로는 네임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널 값을 주고, 그리고 세 번째 인자로 변경시킬 이름을 rename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rename 노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는 것처럼 노드의 이름이 rename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replace child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replace child 메소드를 이용하는데, 현재 바꾸려는 새로운 노드를 이런 노드를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리고 변경시킬 노드, 예전의 노드를 cc라는 엘리먼트 노드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실행을 시키고 나면 현재 그 cc라는 엘리먼트 노드가 이렇게 블렌드라는 노드로 변경되게 됩니다. 예제 코드를 한번 보죠. 자, 우선
XML 문서를 파싱한 후에 도큐먼트 객체를 얻고 도큐먼트 객체로부터 getDocument eleme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루트 엘리먼트를 얻었어요. 자, 그 다음에 루트 엘리먼트의 첫 번째 하이노드, getFirstChild라는 메소드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하이노드를 얻기 위한 메소드라 그랬죠. 첫 번째 하이노드를 얻어서 rename element라는 객체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XML 문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루트 엘리먼트로부터 첫 번째 하이노드를 얻었으니까 rename element라는 변수에 뭐가 저장되어 있겠어요? name element가 저장되어 있겠죠. 자, name element를 뭘로 바꾸느냐? name element를 namespace URI 넣고 이름만 rename name으로 변경시켰어요. rename nod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이번에는 이제 그 replace child라는 메소드를 한번 테스트하기 위한 예제를 한번 보자고요. 자, 도큐먼트 객체로부터 create eleme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엘리먼트, 빈 엘리먼트를 하나 생성했어요. 엘리먼트의 이름은 블렌드입니다. 그리고 create text nod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형대라는 값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 노드에 append child 메소드를 이용해서 텍스트 값을 삽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 이런 새로운 엘리먼트 노드가 하나 생성이 됐겠죠. 자, 그래서 루트 엘리먼트로부터 get last chil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진 가장 마지막 루트 엘리먼트가 가진 가장 마지막 엘리먼트 객체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replace 엘리먼트 변수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겠어요? XML 문서에서 루트 엘리먼트가 가진 가장 마지막 자식 요소를 얻었으니까 cc라는 엘리먼트가 바로 replace 엘리먼트 변수에 저장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엘리먼트, 우리가 방금 전에 생성했던 블렌드라는 엘리먼트를 replace 엘리먼트가 루트 엘리먼트의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cc 엘리먼트로 대체해라. replace 엘리먼트를 새로운 엘리먼트로 대체해라 라는 코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코드의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 제가 미리 생성을 해놨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게 첫 번째 첫 번째 엘리먼트의 이름이 rename name으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 cc라는 엘리먼트 노드가 blend라는 엘리먼트 노드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rename 노드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예 전에 있던 노드를 새로운 노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replace child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드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노드를 삭제하기 위한 메소드는 remove child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remove child 메소드를 이용하면 하위에 remove child 메소드에 인자로 전달된 하위 노드를 하나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tribute 노드를 삭제하는 건 엘리먼트 노드에서 remove attribut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attribute를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remove attribute 메소드의 특이한 점은 문자열을 인자로 갖는다는 겁니다. attribute 노드를 바로 직접 지정해 줄 필요 없이 attribute의 이름만 문자열로 지정해 주면 해당 attribute를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XML 문서가 있을 때 remove child 메소드 해가지고 요 엘리먼트 3번이라는 요 엘리먼트 노드를 이렇게 인자로 전달해 주면 엘리먼트 노드가 삭제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트리뷰트를 삭제할 때는 remove attribut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인자로 어트리뷰트의 이름만 지정해 주면 이렇게 어트리뷰트가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 삭제할 때는 remove child, remove attribute 이 두 가지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6장 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6장에서 다룬 내용은 돔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용해서 XML 문서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XML 문서를 삭제하고 노드를 추가하고 또 혹은 XML 문서의 전체 노드를 방문하는 전체 코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돔 방식과 삭스 방식 이 두 가지 방법을 제가 5장, 6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XML 프로그래밍 할 때 아마 돔과 삭스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방법이에요. XML 다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5장, 6장은 여러분들이 XML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입니다. 때문에 강의를 다 들으셨는데 아직까지 뭔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책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장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